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북런던 더비를 바라보는 영국 현지 매체들의 보도 내용들과 예측, 현재 양팀의 주요 상황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대체적으로 강팀과 약팀이 만나게 되는 경기들이 많은 라운드인데요. 리버풀은 홈에서 노팅엄을 만나고 맨시티 역시 홈에서 브렌트포드를 만납니다. 첼시는 본머스 원정을, 그리고 맨유는 사우스햄튼 원정에 나서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강팀들이 반드시 승점 3점을 챙겨야 하는 경기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번 시즌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두 팀, 맨시티와 아스날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리버풀이 슬롯 감독의 지휘 아래 그 어떤 팀보다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득실차나 다득점에 의한 순위는 우선 제쳐두고 승점만을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보자면 맨시티와 리버풀이 승점 9점, 아스날은 승점 7점으로 이미 함께 우승권으로 거론됐던 두 팀에 비해서 벌써 2점이라는 승점을 잃은 상황인데요. 이번 4라운드 맨시티 리버풀이 승리를 거둔다는 가정하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 승점 3점을 챙기지 못한다면 자칫 선두권과 승점 5점 차까지 간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현지 매체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더 부트름의 보도 내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의 레전드이자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가로 활동 중인 폴 머슨이 이번 경기가 아스날에게 있어서 이번 시즌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경기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폴 머슨은 경기가 30경기 정도 남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이 7점 차를 어떻게 메울지 모르겠다. 작년에 나는 아스날이 분명히 북런던 더비에서 이길 거라고 매우 확신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번 경기는 타이틀 경쟁을 위해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경기다. 데클란 라이스가 출장 정지된 상태에서 아스날이 걱정된다. 특히 토트넘이 홈 경기라는 점 역시도 걱정이다. 폴 머슨이 이야기하는 승점 7점의 격차라는 것은 아스날이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과 비기고 바로 다음 라운드 상대인 맨시티전에서 패할 경우를 가정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아스날 입장에서는 가장 피로도가 높은 두 경기를 연속으로 치러야 한다는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현재 토트넘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정말 운이 나빴을 뿐이다. 그들은 쉽게 승점 9점을 얻으면서 리그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토트넘은 레스터를 압도했고 뉴캐슬전 역시 최악의 경우로 무승부를 거뒀어야 하는 경기였다. 하지만 그들은 이 두 경기에서 비기고 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질 것이다. 토트넘의 경기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았다. 단지 안 좋았던 것은 그들이 기록한 스코어였을 뿐이다. 네, 그저 운이 없었을 뿐 토트넘의 경기력만큼은 훌륭했다는 의견이죠. 이 양반 토트넘을 항상 무시했던 분인데 태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진짜 겁은 나나 봅니다. 매체는 이어서 양팀의 최신 팀 뉴스를 전해왔는데요. 도미니 솔랑케가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과 반더벤의 복귀 역시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 하지만 히샬리송과 이브 비수마가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비수마는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긴 하지만 솔랑케, 반더벤, 비수마 3명 모두 15일 정도면 괜찮을 거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지 감독은 비수마가 사고를 치고도 한 경기 징계 후 곧바로 출전시켰기 때문에 비수마의 의지만 있다면 아마도 출전시키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토트넘도 토트넘이 있지만 아스날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보이는데요. 매체는 아스날의 상황에 대해서 마티 웨데고르가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미켈 메리노, 토미아스 타키히로, 키어런 티어니도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리카르도 칼라피오리는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이탈했고 가브리엘 제주스는 최근 사타구니 문제로 고생하고 있으며 데클란 라이스는 출전 정지 상태다. 네, 라이스의 결장 그리고 웨데고르 역시 당분간 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분명 더 치명적인 건 아스날이 맞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조금은 토트넘의 팀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분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영국 BBC에서 영국 축구협회가 토트넘의 미드필더 벤탄쿠르를 기소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난 6월 벤탄쿠르는 우루과이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진행자는 벤탄쿠르에게 소니의 유니폼을 요청했고 벤탄쿠르는 이에 대해서 소니 셔츠요?
소니의 사촌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라면서 손흥민을 그리고 동양인 전체를 조롱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본인의 고의적 의도가 아닌 본능적 농담인데 이게 참 이들의 가장 기본적 사고인 거죠. 이런 대형 사고가 될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자 벤탄쿠르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소니 나의 형제 나의 잘못된 행동에 사과할게. 그건 정말 나쁜 농담이었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상처 주지 않을 거란 걸 알아줬으면 해. 사랑해 브로 라면서 사과문을 게시했고 손흥민 역시 벤탄쿠르와 대화를 나눴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고 사과도 했다. 그가 의도를 갖고 일부러 모욕적인 말을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라면서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했고 프리시즌에 다시 모여 팀을 위해 하나로 싸울 것이다 라면서 벤탄쿠르를 용서했습니다. 사실 FA와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은 이러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해왔었는데요. 경기장에서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욕설을 던진 한 팬을 3년간 경기장 출입 금지라는 징계를 내리기도 했었고 2022년 손흥민을 향해서 눈을 찢으면서 인종차별적인 제스처를 했던 첼시 팬에게는 무기한 경기장 출입 금지 라는 처벌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벤탄쿠르에 대해서는 별다른 징계가 내려지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려나 했었는데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현 시점 FA는 벤탄쿠르에 대한 징계 의사를 밝힌 것이죠. BBC는 FA는 성명을 통해 토트넘의 미드필더는 부적절한 행동,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국적, 인종, 민족적 기원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한 위반이다. 벤탄쿠르의 행위에 대해서 6경기에서 12경기의 제재가 규제위원회에 권고될 것이다. 라는 영국 축구협회의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BBC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 매체들이 이 소식을 다뤘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끝날 상황은 전혀 아닌 듯 보입니다. 벤탄쿠르는 이 정도면 진짜 토트넘하고 안 맞나요? 어떻게 딱 이 타이밍에 아스날 측에서 대위기니까 어떻게 해서든 토트넘의 흠을 만들려고 했던 걸까요? 개인적으로 중원이 약한 토트넘이 비수마, 벤탄쿠르 다 없으면 아스날보다 더 큰일인 것 같은데 아직 토트넘은 일어난 일들이 아니니까 더 기다려 봐야 할 듯 합니다.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솔랑키, 반더벤, 비수마와 벤탄쿠르까지 이 런던 더비에서 출전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짜 끔찍하네요. 토트넘은 이번 경기가 리그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홈에서 2년 동안 패배를 하면서 1988년 이후에 처음 겪었던 상황이라서 이번에도 패배하면 홈 3연패 그건 그냥 더비라고 볼 수도 없죠.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폴 머슨의 토트넘 긍정평가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밖에 없네요.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본 거잖아요. 그리고 골이 나오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건데 이건 엔지 감독이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토트넘 선수라면 누구나 골을 넣을 수 있다가 아니라 최대한 손흥민에게 슈팅 찬스를 만들어 주어라. 손흥민이 이번 경기 슈팅 5개 하면 승리 확신합니다. 폴 머슨의 분석대로 되기만을 바랄게요. 이상 흰수염고래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